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필기 구출 문제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프로그래밍의 일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구문 중 반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는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 BNF에 대한 내용이 되죠. 이 BNF에 있어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정의하다가 있고 또 택일하다, 그 다음에 반복하다, 그 다음에 선택사항, 자, 이런 게 있었죠. 정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택일은 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반복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선택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죠. 자, 문제에선 지금 반복에 대해서 물어봤죠. 반복이면 이런 기호가 들어간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바로 2번이 되겠죠. 자, 문제 2번입니다. 원시 프로그램을 컴파일러가 수행되고 있는 컴퓨터의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종에 맞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줘야지 되는 거죠. 목적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은 이제 기계어로 작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되죠. 이거를 누가 시켜주냐? 컴파일러라는 번역기가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기종에 맞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번역기는 번역기인데 크로스 컴파일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크로스 컴파일러인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리프로세서 2번에 나와 있는 프리프로세서가 있는데 프리프로세서는 이제 전처리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처리기다라는 거죠. 번역하기 전에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전처리기가 되겠습니다. 3번에 링커다라는 것은 이제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뀌면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이 하나만 가지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프로그램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링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탄생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뭐라고 그래요? 네, 로드 모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격장치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실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3번에 링커는 바로 이 과정입니다. 링커가 있고 또 여기에 뭐도 있어요? 편집기도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디버거는 이제 오류를 찾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3번 들어가겠습니다. 수식 구문의 표기법 중 연산자를 피연자 사이에 표기하는 기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죠. 프리픽스 방식이 있고, 인픽스 방식이 있고, 또 포스트픽스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연산자를 어디에 놔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산자를 맨 앞에 두느냐, 연산자를 가운데 두느냐, 연산자를 맨 뒤에다 두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피연산자, 그죠? 네, 피연산자, 또 피연산자, 그리고 이제 피연산자, 네, 피연산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연산자를 피연산자 사이에 놔두는 게 바로 무엇이다? 3번에 나와 있는 바로 인픽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데이터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C 언어에 있어서 정수형은 int가 있고 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에 따라서 다르냐면 차지하는 바이트 수에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2바이트 차지하고요. 얘는 4바이트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가 있으면 실수가 있겠죠. 실수형은 이제 플러트, 플러트가 있고 더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트는 4바이트 차지하고요. 더블은 8바이트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플러트 4바이트 자,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플러트 4바이트. 그 다음에 이제 문자형은 뭐로 표현하냐면 캐릭터 CHAR로 표현합니다. 얘는 1바이트가 이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인티저가 아니라 INT 3번의 정답입니다. 자, 5번입니다. 어휘 분석은 원시 프로그램을 하나의 긴 스트링으로 보고 원시 프로그램을 문자 단위로 스캐닝해서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일련의 문자들을 분할해내는데 분할된 이 문법적의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토큰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된 문법적의 단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3번에 있는 토큰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 분석을 할 때는 큰 프로그램의 단위를 이 큰 프로그램의 단위를 분석을 하려면 이렇게 잘게 쪼개서 봐야 되겠죠. 이 쪼갠 단위를 우리는 토큰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다낭 연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다낭 연산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하세요 라고 한다면 A 더하기 이건 말이 안 되죠. A와 B를 더하세요. 이렇게 자료가 2개가 있어야지 가능하죠. 이거를 우리는 이항연산자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다낭연산자란 이렇게 자료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move, 옮기세요. 뭐를 옮기죠? A를 옮기세요.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다낭연산자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낭연산자에 해당이 되는 것은 move가 있고 옮기세요. 그 다음에 shift 1비트씩 움직이세요. rotate 1비트씩 옮겨서 원형태로 옮겨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수, 컴플리먼트 이런 것들이 다낭 연산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낫이다. 1번에 낫이다. 2번에 오와는 어디에 포함되겠습니까? 이항 연산제에 포함이 되죠. A, 오와 말이 안 되죠. A와 뭐와 B와 오와 조건을 하겠다. 그래서 오와는 이형 연산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not, 3번의 shift, 4번의 move 모두 다낭 연산자에 해당이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C 언어의 폼은 코볼의 퍼펀 문에 해당되는 것은 자, 코볼은 이제 오래전에 사무처리용으로 나온 언어고요. C 언어의 포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가 있냐면 반복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쓰는 방식은 포하고 나서 i는 1부터 i는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i 뿔뿔 1씩 증가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명령문이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i는 1이다. 그러면 이제 초기값, 첫 번째 값이 되는 것이고 얘는 이제 최종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까지 진행을 하겠다. 얘는 이제 얼마씩 증가를 하겠느냐. 증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은 1번 반복문이 해당이 됩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시언어에서 문자 열을 입력을 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무엇입니까? 자, 문자를 입력하는 게 있고 문자 열을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문자다 그러면 단지 한 개의 문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입력하는 것은 get 캐릭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문자 열을 입력하는 것은 get 스트링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입력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입력. 네. 그다음에 이제 출력을 할 때 네, 한 개의 문자를 출력할 경우가 있겠죠. 한 개의 문자를 출력을 할 때는 put 캐릭터를 사용을 하고요. 문자 열을 출력을 할 때는 put 스트링이 됩니다. 이렇게요. 네,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나와 있는 get 스트링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독하는 순서는 무엇입니까? 자,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원시 프로그램, 그죠? 원시 프로그램이 뭐에 의해서? 컴파일러에 의해서 뭐로 바뀌어요? 네,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목적 프로그램은 기계어로 변환된 거죠. 즉 이진수로 변환이 된 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링커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비로소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가능한 프로그램을 어떤 이제 로드 모듈이다, 올라갈 수 있는 단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로더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주격 장치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런 순서가 있는 거고요. 거기 1, 2, 3, 4에 나와 있는 것만 따진다면, 자, 컴파일러이죠. 여기가 컴파일러. 그 다음에 이제 링커,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더, 이 순서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값을 저장하는 기억 장소다. 저장되어 있는 값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언제라도 변경할 수가 있다. 값을 우리는 이제 값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 변경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변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는 1이다. A라는 변수에다가 2를 대입하겠다. 그리고 나서 A는 A 플러스 1을 해요. 그럼 A 값이 원래 1이었는데 A 값이 뭘로 바뀐 거예요? 2로 바뀐 거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실행 중에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는 것, 바로 변수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남은 시간과 준비 상태 Q에 새로 도착한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비교해가지고 가장 짧은 실행 시간을 요구하는 프로세서에게 CPU를 할당시켜주는 스케줄링 기법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누구부터 실행할까라는 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자리를 양보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선점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뺏어갈 수 있어요라는 거죠. 자, 이것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RR 방식과 이제 SRT 방식이 있습니다. SRT 방식, 쇼트, 가장 짧은 실행 시간을 요구하는 게 들어오면 언제든지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게 SRT 방식이 됩니다. 자, RR 방식은 이제 일정한 주어진 시간,
할당 시간을 주는 거죠. 뭐 3초다, 5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할당 시간에만 부여를 하고 할당 시간이 끝나면 대기 큐에 가서 순서를 기다리는 게 RR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짧은 시간이고 언제든지 요구하는 프로세스에게 언제든지 CPU를 할당한다. 즉 선점형을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선점형 중에서 짧은 실행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뭐죠? SRT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선점형이 있습니다. 한번 할당을 해주면 그 할당된 것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이제 대표적인 게 FIFO가 있고 SJF가 있고 또 HRN이 있고요. 이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쇼트 짧은 시간이 되는 거죠.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짧은 실행 시간한테 부여를 하는 거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CPU 할당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게 SJF가 되는 것이고 FIF는 그냥 먼저 들어온 건 먼저 처리하는 방식이고 HRN은 이제 공식에 의해서 우선순위 공식에 의해서 할당을 해주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명시적 순서 제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명시적인 순서 제어란 무엇일까? 직접, 명시적이다. 직접, 정론도죠. 직접 순서를 내가 바꾸는 겁니다. 직접 순서를 내가 바꾸는 게 명시적이 됩니다. 네, 그래서 1번에 보면 뭐라 써졌고 프로그램이 뭐라 그랬어요? 직접 변경한다 라는 거죠. 2번에 go to 문을 이용을 해서 내가 직접 순서를 변경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가로를 써서 내가 직접 순서를 변경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명시적인 순서 변경 기법이에요. 자, 근데 이제 4번은 뭐가 있냐면 명시적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묵시적이 있어요. 묵시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연산자의 우선순위다. 우선순위는 누구나 알고 있죠. 여러분이 2 더하기 2 곱하기 2가 있다. 뭘 먼저 하죠? 어떤 걸 먼저 하세요 라는 지금 조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 알아서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거죠. 이런 게 묵시적이다라는 겁니다. 연산자 우선순위는 묵시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시언어의 변화 문자 형식 중 인수를 16진수 정수로 변환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16진수로 변환하는 것은 우리가 %x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10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8진이 있죠. 네. 네, 8진이 있고 또 16진이 있죠. 자, 10진수로 변환해 주세요 라는 게 %d, 데시말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8진수로 바꿔주세요. %5가 있고요. 16진수로 바꿔주세요. %x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나와 있는 %x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3번에 %c가 있죠. 이거는 이제 문자가 되는 것이고, 자, %f는 실수 형태로 네, 뭐 출력할 때도 쓰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급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고급 언어는 이제 인간이 이해하기 좋은 것이죠. 그래서 고급 언어가 있고 저급 언어가 있죠. 저급 언어는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거고 고급 언어는 인간이 이해하기 편한 것을 말을 한 거죠. 그래서 1번에 사람 중심이다. 2번에 코볼은 고급 언어입니다. 저급 언어에는 딱 2개만 있어요.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 나머지는 다 고급 언어에 포함이 됩니다.
자, 3번에 고급 언어 과정은 번역 과정 없이 그랬는데 고급 언어는 일반적으로 기계어가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알아먹으려면 기계어로 바꿔줘야 돼요. 기계어는 다 이진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번역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지금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서로 다른 기계에서 별다른 수정 없이 실행을 가능하다. 고급 언어는 기계가 바뀌어도 실행할 수 있지요. 네. 그래서 A라는 집에서 만든 프로그램 언어를 B라는 집의 컴퓨터에 켜서 실행을 해도 실행이 되는 거죠. 그게 고급 언어입니다. 네, 기계어는 이제 기계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틀려지는 거죠. 하여튼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시언어에 있어서 기억 클래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클래스, 즉 변수의 형태의가 아닌 것은입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면은 이제 자동 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언어가 좀 변수가 많습니다. 네, 레지스터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적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변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의 이제 기억 클래스가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내부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교착 상태 해결 방법 중 그랬습니다. 교착 상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거리에서 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형태, 어느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 이런 거를 이제 교착 상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 할당 그래프가 있는데 자원 할당 그래프다라는 것은 뭐냐면 교착 상태를 쉽게 탐색하는 거죠. 탐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도된 방향으로 표시된 어떤 그래프, 방향성 그래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원이 할당되고 있는 상황, 자원 할당 사항, 자, 또 요구사항. 자, 교착 상태를 탐색하기 위해서 방향 그래프 형태로 자원 할당 사항이나 요구 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기 위한 것이냐? 바로 4번에 나와 있는 발견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것은 프리벤션, 바로 예방이 되는 것이고요. 자, 2번은 회피가 되는 것이고요. 네. 자, 3번은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4번은 발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시언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시언어는 이식성이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데이터형과 풍부한 연산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연산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많이 해야죠. 기능이 많아서요. 자, 3번에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융통성을 중시하는 인터프리터 언어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언어는 컴파일러 언어입니다. 네. 자, 인터프리터 언어의 대표적인 것은 베이직 언어가 있지요. 그래서 시언어는 컴파일러 언어입니다. 컴파일러 언어는 고급 언어를 통째로 기계어로 번역하는 거죠. 컴파일러에 의해서. 네. 근데 인터프리터 언어는 한 줄 쓰고 엔터, 한 줄 쓰고 엔터, 한 줄 쓰고 바로 실행 결과를 볼 수 있는 언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작성된 표현식이 BNF의 정의에 의해서 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만드는 틀이다 그죠. 네.
그래서 루트, 중간, 단말 노드로 구성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파스 트리가 됩니다. 파스 트리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이제 구문 분석을 합니다. 구문 분석. 그래서 각각의 문장을 이제 문법적인 구조에 따라서 트리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3번에 있는 파스 트리가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판단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성능평가 요소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처리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환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처리해야 되겠고, 시간이 빨라야 되겠고, 신뢰도가 좋아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용 가능도, 내가 사용할 때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조금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맨날 오류나고 버퍼링 걸리고 내가 좀 쓸라 그러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용 가능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비용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상기억장치 관리에서 페이지 교체가 너무 자주 일어나서 시스템의 심각한 성능 저하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가상기억장치다라는 것은 이제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쓰는 거죠. 보조기억장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을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왜냐면 모든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다 올라와줘야지 돼요. 그런데 메모리가 이제 찼어요. 찼는데 또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오고자 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못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써서 이쪽에다가 이제 올려서 쓰겠다라는 거죠.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이 주기억 장치의 메모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메모리에 이제 예를 들어서 CPU가 A 좀 필요해요. 그러면 메모리에서 A를 올려요. 근데 CPU가 또 B가 필요하대요. 그럼 B 올려요. 근데 또 A가 필요하대요. 또 A 올려요. 이러면 어때요? 계속 교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바로 3번에 나와 있는 스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하고 CPU가 A를 참조했어요. 또 A를 참조해요. 또 A를 참조해요. 그럼 계속 A가 메모리에 있으면 빠르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교체 작업이 일어난 것, 이거를 스레싱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